396쪽 양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 것은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높은 단원이고, 그래서 남아있는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만 오늘 입문 과정에서 마무리합니다. 첫째, 과세 대상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겠고, 자,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럼 또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모두 몇 개? 불안하지만 하여튼 넘어갔어. 15개. 그 다음에 재산세 몇 개? 5개. 뭔지 몰라도 5개야.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2개가 뭐죠? 2개는 알아야지. 토지와 주택을 갖고 있어야 종부세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 6개가 있더라. 다음 시간에 기본소 과정에 또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양도의 개념이다 그랬으면은 첫째, 일단 2가지를 공부하는데, 도 아니면 뭐예요? 양도로 보느냐, 양도로 보지 않느냐, 이걸 구별하는 건데, 얘는 단어만 아시면 돼. 단어만. 그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따지라고 그랬죠. 매매를 하면은 사는 사람은 매수인, 파는 사람은 매도인, 또 양도인이 되겠죠. 그러면 어떨 때가 취득이고 어떨 때가 양도라고 그랬죠? 내가 판단하건대 재산이 증가됐어, 그럼 취득이야. 감소됐어, 그럼 양도야. 이거 알면 50% 먹고 들어가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잖아. 증가됐으면 새로운 취득이 되는 거고, 감소했으면 양도가 되는 거다 이거야. 증가됐으면 돈을 줘야 되니까 취득이고, 감소가 되면 보상금 나오니까 양도가 되는 거고. 단어 봅니다. 첫째, 양도로 보는 경우는 매도, 돈 받고 팔았다 이거죠. 시험에는 매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매매 이렇게도 나오죠. 그 다음에 얘랑 친해져야 돼. 교환. 교환이라는 건 기브앤테이크야.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교환은 이거 주고 이거 받았으니까 항상 대가가 지불이 됐죠. 따라서 양도로 보는 경우는 유상 이전을 얘기한다. 즉 보상을 받고 줘야지만 양도야. 공짜로 줬다, 이건 양도가 아니야. 상속 또는 뭐가 된다? 증여가 되는 거죠. 해서 양도로 보는 경우는 유상 이전이 되는데, 매도, 돈 받고 팔았다. 그 다음에 교환, 이거 주고 이거 받았으니까 유상 이전이 되는 거죠. 교환 친해져야 됩니다. 교환은 무조건 유상 이전이 된다는 거, 이거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됩니다. 교환.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요, 취득세에서 나옵니다. 3가지. 매매, 교환, 그 다음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취득세.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야. 나가는 사람 입장에는 뭐가 될까? 양도소득세. 그럼 교환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환은 이거 주고 이거 받았으니까 교환을 하면은 납세 의무가 몇 개가 생기죠? 2개가 생겨. 나가는 건 양도소득세 내야 돼. 들어오는 건 취득세 내야 됩니다. 따라서 교환은 들어오는 건 취득세, 나가는 건 양도소득세. 따라서 교환을 처리했으면은 한 사람의 납세 의무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어. 무조건 나가는 건 양도야. 들어오는 건 취득.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요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 이걸 갖다가 S전자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돈으로 투자하면은 금전 출자라고 그래. 물건으로 투자하면 뭐라고 그러냐? 금전 출자라고 얘기해. 출자는 투자야. 현물 출자. 대비도 현물 출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개인 건물을 S전자라는 법인에다 출자를 했어.
그럼 소유권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소유권 넘어가는 사람은 양도로 보는 거고, 소유권 들어오는 사람은 법인은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양도소득세 오늘 입장에서는 나가는 사람 입장이고, 다음에 취득세 시간에는 들어오는 사람 입장이 되는 거고. 현물출자 이해 가요? 나가는 사람은 양도소득세에서 배우고 들어오는 사람은 취득세에서 배운다. 그래서 세 가지는 쌍방간에 양도에서도 나오고 취득에서 나온다. 뭐가?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오늘은 양도니까 소유권 나가는 사람 입장이 되겠죠. 말 이해 가시나? 항상 쌍방이야. 나가는 사람은 양도, 들어오는 사람은 취득.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뭐냐 하면은 다 슬픈 얘기야. 슬픈 얘기. 빚 때문에 넘어간 거야. 단어의 뜻만 알면 되죠. 대물변제, 변제, 빚 갚았어.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물건으로 대신 빚 갚았어. 이걸 세련된 말로 뭐라 그러죠? 대물변제. 그러니까 대물변제는 점잖은 표현이고 우리끼리 표현은 빚 때문에 넘어간 게 되는 거지. 우리가 빚 때문에 넘어갔어. 그럼 좀 짠해 보이니까. 그럼 친구들 앞에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친구들 모임에 있을 때 친구 사귀는 방법. 친구들하고 술자석에 있는데 친구들이 물어보죠. 야, 너 저기 상가 건물 있던 거 어디 갔어? 사실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빚 때문에 넘어갔어요. 그럼 거기서 빚 때문에 넘어갔어. 그럼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 남장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리고 빚 때문에 넘어갔어. 그럼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빠지고 소리도 줄어들어. 그렇다고 친구들이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상가 건물 어디 갔어? 물어보면 자신 있게 얘기해. 대물변제했어. 그럼 친구가 잘 됐다. 그럼 그 친구는 평생 만나지 말아야 돼. 죄송합니다. 이거 유머 안 맥히네. 그렇잖아. 어차피 도와줄 거 아니니까. 거기서 이거 안 됐구나. 그러면 괜찮아. 오래 사귀어야 돼. 근데 대물변제했어. 축하한다. 이러면 그 친구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식하니까. 그래서 대물변제는 빚 때문에 넘어갔다. 그 다음에 뭐야? 수용. 수용은 법에 의해서 내 재산을 뺏긴 거야. 난 세법에서 뺏겼다고 그래. 뺏긴 대신에 보상금이 나오니까 돈 받고 팔았다. 그 다음에 경매, 공매 마찬가지죠. 포함. 경매, 공매도 결국 빚 때문에 넘어간 거죠. 내 건물이 왜 경매 나가겠어? 빚 못 갚았으니까. 그 다음에 물납. 물납은 재산세 때 배웠죠.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물건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물건 납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물납. 그러면 물납은 뭐야? 내 부동산 뺏겼어. 왜? 세금 때문에. 그래서 세금 때문에 넘어갔다. 물납. 그 다음 채비지가 나오는데 채비지는 다른 과목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배웠나요?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개인 토지가 있어. 근데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있던 땅으로 야, 사업비용 대신에 이걸로 퉁치자.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다른 땅으로 환지를 해주면 되는데 야, 잠깐 대기. 그럼 보류지야. 야, 잠깐 환지 안 해주고 요 땅 팔아가지고 나 공사비 줄 거야. 그럼 채비지가 되죠. 해서 세법은 채비지, 보류지 이거의 뜻은 필요 없어요. 땅이야, 땅. 땅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야, 사업비용 대신에 땅으로 퉁치자. 퉁치는 걸 충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으로 퉁쳤다 이거야. 짜네 안 짜네? 짜네요. 법에 의해서 내 거 넘어가는 거니까. 따라서 개인 거가 채비지로 퉁쳤을 경우에는 짠하니까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사업시행자. 그럼 사업시행자는 어떡합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 들어가야죠. 그럼 건설회사에 공사비 줘야 되겠지. 공사비 주기 위해서 땅만 갖고 있으니까 땅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땅을 팔아서 돈 마련해서 공사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뭐가 나오냐? 채비지 매각이 나와. 매각이라는 건 사업시행자가 팔았다 이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죠. 누가 양도소득세 내야 돼? 사업시행자가 내는 거야. 그러니까 채비지로 충당, 퉁쳤냐 아니면 매각을 했냐, 시험의 포인트가 요거야. 매각은 당연히 팔았으니까 양도로 보는 거고, 충당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법에서 충당이란 말이 많이 나와. 퉁쳤다, 메꿨다 이 말이 충당이야. 그러니까 사업비용 내야 되는데 땅으로 퉁쳤으니까 땅은 짠하다 이거죠. 짠하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는요, 개인의 소유권이 넘어갈 때만 세금 안 내. 짠하니까. 나머지는 다 누가 내야 되느냐? 사업시행자. 그럼 사업시행자가 어떤 세금 내는가? 다 해보자. 자, 갑이라는 개인이 땅으로 퉁쳤어. 야, 채비지 충당. 짠하니까 양도로 볼 수 없겠죠. 그럼 누구 걸로 소유권 이전이 됐겠어? 사업시행자. 그 다음부터 사업시행자가 세금 내야 돼. 재산세 누가 내야 돼? 사업시행자.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돼? 사업시행자가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채비지 보류지가 나왔을 때는 충당한 개인만 납세 의무가 없는 거야. 양도로 보지 않아. 짠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누가 세금을 내야 된다? 사업시행자가 된다. 그래서 채비지 매각을 하면 양도로 보는 거고, 충당 퉁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비지가 앞으로 시험에 세 단원에서 나옵니다. 채비지 충당이냐, 채비지로 정했냐, 지정했냐, 채비지를 팔았느냐. 채비지로 충당했으면 양도로 보지 않아? 세금 안 내? 짠하니까. 그 다음에 채비지로 지정을 했다. 채비지로 지정은 누가 하는 거야?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재산세 내야 되겠죠. 채비지를 매각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비지는 뒤에 세 글자만 찾으면 돼. 충당, 퉁쳤다, 양도가 아니야. 지정을 했다. 사업시행자가 환지, 다른 땅을 안 주고 이거 팔아서 사업비용 내려고 그래. 보류했어. 누가?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내.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으니까. 매각하면 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 낸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오늘 양도에서 배웠고 재산세 때 또 배웁니다. 그때 또 정리해 드릴게. 채비진 이게 다야. 더 이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양도로 보자. 그러니까 양도로 보는 경우는 시험에 나오면 땡큐야. 얘는 어떻게 나오냐? 앞에 단어가 나오고 뒤에 양도로 본다. 그럼 맞는 말이고,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틀린 말이고, 단어를 보면 여러분이 답 찾기 쉽다는 얘기야. 단어의 뜻이 뭐야? 빚 때문에 넘어간 거야. 그럼 다 양도로 보는 거다. 그 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으면 첫째, 공짜로 줬을 때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니야.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니고 뭐가 된다? 증여 또는 상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충당, 퉁쳤다. 누가 퉁쳤냐? 개인이. 짠해 안 짠해? 짠하니까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인데, 요거는 교환보다는 지적 경계선 변경을 봐야 돼. 우리가 지적 경계선이라는 건 누가 정하는 거야? 정부가. 쉽게 얘기해서. 그럼 변경도 누가 하는 거야? 그냥 정부가. 다시 해보죠.
지적 경계선은 누가 경계선 확정져? 정부가. 그다음 변경은 또 누가 해? 정부가.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선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요? 경계선 지정 변경에 대해선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소유권 환원.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 자, 환원의 뜻이 뭐죠? 환원? 뜻을 알아시오. 환원? 찾아오는 거. 이 말은 전에 뺏긴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알면 이거 끝이야. 50% 먹고 들어가. 얘는 앞으로 또 나옵니다. 환원은 찾아오는 거야. 그럼 옛날에 뺏긴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 심리가 그래요. 자, 봐요. 이분한테 옛날에 뺏겼어. 억울해. 그럼 다음번에 가서 이분한테 뺏긴 거 도로 주세요. 그러잖아. 그럼 이분이 뭐라 그럴까? 이건 상식이 상식. 자, 우리 어르신. 내가 어르신한테 작년에 뺏겼어. 억울해. 올해 사장님 찾아뵙고서 요거 뺏긴 거 돌려주세요 하면은 사장님 뭐라 그럴까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장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못 줘 이러는 거야. 왜? 쉽게 돌려줄 것 같으면 뺏질 않았다는 얘기죠. 제 말 이해가요? 그렇게 접근하면 너무 쉬운 거야. 그럼 보자. 갑이라는 사람이 내 거를 갖다가 을에게 이전 뺏겼어.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야, 이거 돌려줘. 이전이 됐어. 돌려줘. 그러면 을이 못 줘. 그러면 뭘 해야 돼? 소송을 걸어야죠. 소송을 걸어서 찾아옵니다. 이걸 환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냥 돌려줘, 못 줘. 그럼 소송 거는데 소송의 이름이 힌트야, 힌트. 이건 꼭 나와.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이 됩니다. 매매 원인 자체가 다 무효야. 그럼 매매 원인 무효의 소라는 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그럼 여러분은 원인 자체가 무효네. 원인 자체가 무효면 옛날에 뺏긴 것도 무효고 이번에 찾아온 것도 무효야. 매매가 다 무효란 얘기야. 그럼 당연히 취득으로도 볼 수 없고 양도로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원인 무효니까. 말 이해가셔? 요게 앞으로 몇 번 더 나옵니다. 1, 2월 달에 범위에서 꼭 알아두셔요. 소유권 환원이라는 말은 찾아왔다. 그럼 옛날에 뺏겼다. 뺏긴 걸 찾아올 때는 쉽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주면 소송을 걸어야 된다. 이 소송의 이름이 뭐가 된다?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이 된다. 그럼 원인 무효니까 옛날에 뺏긴 것도 무효, 찾아온 것도 무효란 얘기죠. 그럼 취득으로도 볼 수 없고 양도로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환원 이해가요? 뜻을 알면, 단어 알면 힌트가 단어에 다 나와 있다니까. 환원 찾아왔네. 그럼 옛날에 뺏긴 적이 있었네. 그럼 옛날에 뺏긴 걸 돌려줘? 안 줘? 그럼 소송 건다. 소송의 이름이 뭔다? 원인 무효야. 뺏긴 것도 무효고 찾아온 것도 무효. 거래가 아니야. 그럼 취득도 안 되고 양도로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환원의 뜻 이해가요? 쉽게 안 돌려줍니다. 소송이 꼭 지문에 나온다.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 그 다음에 신탁 계지가 나왔어요. 신탁 계지다 그랬으면은 볼게요. 아까 했던 것도 그려볼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관리하기 힘들어. 그래서 을하고 계약을 맺죠. 이게 신탁 계약이죠. 야, 을아 3년만 관리 좀 해줘. 오케이. 그럼 갑은 위탁자, 을은 수탁자. 그럼 관리하기 편하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죠.
따라서 신탁법상의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들어왔으면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했다가 신탁계약이 해지 끝났어. 3년의 시간이 끝났어. 그럼 신탁계약이 끝났으면은 소유권 찾아와야 되겠지. 내 거니까. 그럼 소유권 넘어가는 사람도 양도로 볼 수 없는 거고, 들어오는 사람도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이게 신탁해지야. 그러니까 신탁이 나왔을 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신탁해지 무슨 말 이해가요? 에이? 이렇게 불안하지? 이해가 안 가? 어딜 가? 공부하고 가야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거는 내가 설명할 때마다 꿍시렁대. 내가 빚을 못 갚아서 경매 나왔어. 그럼 내가 돈이 없어 경매 나간 거 아니야? 이걸 또 내가 돈 준비해 가지고 경매 입찰해서 내가 또 재취득을 해. 내가 돈이 없어 경매 나온 걸 갖다가 내가 돈을 주고서 다시 찾아와. 이게 넉나간 사람이지 뭐야. 그럼 찾아오면 또 다시 거기가 빚을 못 갚았으니까 경매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또 돈 들고 가서 또 취득해? 오늘 밤새요? 돈이 있으면 빚 갚는 거지, 경매로 나온 걸 자기가 재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좀 더 표정이 무지 어렵네 이거야. 빚 경매 나왔다는 건 내가 빚을 못 갚았다 이거야. 그래서 경매 나왔어. 그럼 내가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어디서 돈 대출 받아서 내가 내 물건을 입찰에 참가해서 1억에 낙찰 받아. 1억을 입금시켜. 내 거 되지? 그럼 또 다시 어떻게 한다? 빚쟁이들이 경매 놓을 거 아니야. 됐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빚 때문에 경매 나갔어.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입찰을 해서 1억에 낙찰 받았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까지 누구 거야? 갑 거잖아. 낙찰되기 전까진 갑의 거잖아. 이걸 갑이 낙찰 받았어. 그럼 갑의 명의로 돼 있는 걸 갑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자기 거니까. 한번 경매를 당해봐야 알겠나?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왔어. 아직까지 소유권은 갑에 있는 거야. 명의자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1억에 낙찰받아서 1억을 입금시켰어. 그럼 갑의 걸 찾아올 거 아니야. 그럼 소유권 이전 돼 안 돼? 원래 자기 거니까 자기 걸로 안 되는 거야. 소유자가 달라야, 여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건 소유자가 달라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이전 등기야. 원래 누구 거로 돼 있어? 누가 샀어? 소유권 이전 돼 안 돼? 그러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아예 그 돈 갖고 빚을 갚는 게 낫지. 자기가 낙찰 받았어. 그럼 주변에 빚쟁이들이 알 거 아니야. 그럼 또 다시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에 들어간다고. 그럼 또 비자금 가지고 또 낙찰 받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경매. 일평생을 이렇게 살 거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말이 안 되는 게 세법 시험에 나오냐는 얘기지. 경매된 자기 거를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라는 거. 이게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경매된 자산이라는 건 내 거야. 내 거를 자기가 재취득하는 건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넉나간 사람이란 얘기죠. 끝. 여기까지가 양도로 보냐 양도로 보지 않느냐. 근데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오냐? 아니에요. 얘는 너무나 딱 부러졌어. 얘는 양도로 봐. 얘는 양도로 안 봐. 그러니까 딱 떨어졌어. 그러니까 얘도 출제가 되지만
항상 세법 시험 문제는 두 갈래 길이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두 갈래 길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요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잘 보셔야 됩니다. 다 두 갈래 길이야. 요거 잘 설명돼. 나오면 여기서들 위주로 나옵니다. 자, 볼게요. 첫째, 이거야.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대출. 얼마? 7억을. 야, 은행아, 돈 좀 빌려줘. 7억만. 나 상가 건물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7억을 빌렸어. 빌리면은 안 빌려주려고 그러면 계약서 쓰죠. 차용계약서. 야, 내가 7억을 한 달 뒤에 원금이자에서 갚을 거야. 못 갚으면은 이 건물을 담보로 맡길게. 약속을 안 지키면 네가 가져가. 이걸 양도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담보다 그러면 맡긴 거야. 양도담보다 그랬으면은 조건이 추가됐죠. 약속을 못 지키면은 네가 가져가. 넣어줄게. 그럼 담보라는 건 맡겨만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담보되는 시점에서는 양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뺏긴 거니까. 갚으면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나한테 돈 주기로 했던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 그래서 내가 못 갚았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라는 건 해석하면 뭐예요? 약속 못 지켰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양도담보 조건이 뭐야? 약속을 못 지키면 너 가져가란 얘기죠. 근데 못 지켰어. 소유권 완전히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니까 이 시점에서는 양도로 본다는 것. 그래서 두 갈래 길 중에 얘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냐 이거야. 담보 시점이면 담보 맡겼구나. 맡겼기만 했지 넘어간 게 아니구나.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뒤에 채무 불이행이 나왔다. 약속 못 지켰어. 약속 못 지키면 소유권 넘어가는 거지. 빚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대물변제, 빚 때문에 넘어갔다로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뜻 이해 갑니까? 그럼 재밌는 건 뭐냐? 답 찾는 건 너무나 간단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야. 얘가 나오냐 얘가 나오냐인데 항상 얘가 정답이든 얘가 정답이든 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왜냐? 담보계약을 맺은 다음에 뺏긴다는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없고 갑자기 채무불이행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얘기지. 내 말 이해 가요? 그래서 양도담보계약이 먼저 꼭 나와. 그럼 뒤에 채무불이행이 있나 없나 보면 답이 그냥 나와. 담보계약 요걸로 끝났어. 그럼 양도가 아니야. 근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불이행이 뒤에 나왔다. 그럼 무조건 양도로 보는 거란 얘기지. 말 이해 가셔? 그러니까 너무 답 찾는 건 쉬운 거야. 담보 양도가 아니야. 뒤에 있나 없나 보는 거야. 채무불이행이 있다. 약속 못 지켰구나. 그럼 넘어가잖아. 말 이해 가요? 얘가 안 나오면 문제 안 돼. 얘가 안 나오면은 문제가 안 돼. 똑같아. 얘가 안 나오면 얘가 답이야. 얘가 나오면 얘가 답이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담보 양도가 아니야. 그런 다음에 뒤를 읽어봐. 뒤에 불이행했다. 약속 못 지켰구나. 그럼 빚 때문에 넘어갔네. 양도가 정답이 되는 거지. 최근까지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단원이야. 세법은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담보 양도가 아니야. 맡긴 거야. 불이행 약속 못 지켰구나. 넘어간다. 끝. 이러면 되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혼. 왜 세법에서 이혼이 시험에 자주 나오나 모르겠어. 그죠? 그러면 이혼이 나왔다.
그럼 두 가지야. 이혼이 나왔을 때 이게 나왔어요. 재산분할. 여기서 알아도 분할. 분할의 뜻이 뭐죠? 자기 지분대로 쪼개 갖는 거야. 그럼 증가나 감소가 있어 없어? 없잖아. 자기 거 잘라 갖는 거야. 그럼 증가나 감소가 없으면 양도가 아니지. 그런데 돈을 줘야 되는데 위자료조로 소유권 이전해 줬어. 위자료조로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있던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줬어. 소유권 이전해 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재산이 증가된 거야, 감소된 거야? 증가됐대. 미치겠어. 주는 사람 입장이 되는 거지. 위자료조로 받는다가 아니야. 위자료조로 줬다 이거야. 그러면 증가야, 감소야? 감소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증가가 되면 취득이고 감소가 되면 양도고, 그 다음에 변동 없어. 자기 거대로 잘랐어. 그러면 양도가 아니지. 감소가 되니까 소유권 이전해 줬다는 건 내 재산을 떼어줬으니까 감소가 됐고 양도. 분할은 자기 지분대로 쪼갠 거니까 감소가 없어. 양도가 아니란 얘기지. 이해가셔? 얘도 이혼이 먼저 터져, 사건이. 뒤에 재산 분할이냐 위자료냐 둘 중에 하나가 틀림없이 나온다니까. 이게 답 찾는 거야. 이혼을 했다. 어떻게 했냐? 재산 분할했다. 자르기만 했구나. 감소가 안 됐으니까 양도가 아니란 얘기야. 아주 힌트를 노골적으로 준다니까. 또 하나 해볼까요? 공유물 분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렇게 공부합니다. 분할은 자르는 거죠. 재산 분할과 공유물 분할은 같이 공부하는데, 분할이라는 건 헤어지면서 자르는 거야. 부부끼리 자르는 게 재산 분할이야. 남남끼리 자르는 게 공유물 분할이야. 말 이해가셔? 재산 분할은 부부끼리 헤어지면서 찢어갖는 거야. 공유물 분할은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 소유했던 걸 헤어지면서 자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갑이 70%, 을이 30%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공유물이야. 밥 먹다 싸웠어. 야, 네가 왜 많이 먹어? 갈라서. 그럼 땡큐. 요즘 뭐 잡고 이러는 거 없어. 갈라서. 그럼 땡큐. 그럼 자기 지분대로 쪼갠 거야. 그럼 지분이 감소된 거 있어 없어? 증가된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럴 때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어떨 때냐? 지분별로 이 말이 나오는 건 지분이 감소가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야. 그러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분이 감소가 됐다. 지분이 감소가 됐으면 뭘로 본다? 어떨 때가 있느냐? 야, 갈라서 땡큐. 야, 을아, 너 돈 있다며? 나 돈 필요하니까 10%만 네가 좀 사. 그럼 갑은 지분이 감소했죠. 10%. 돈 받겠죠. 양도가 되고. 을은 10% 늘어났죠. 돈 주죠. 그러니까 취득으로 보는 거고. 오케이? 이해 진짜 가셔? 항상 지분 이거 따져보면 돼. 공유의 뜻이 뭐죠? 공유? 같이 필요 없어. 공동소유. 지문에 나오잖아. 공동소유. 공동소유면 뭐가 포인트냐? 지분이야. 공동소유면은 지분이 감소라는 힌트가 나와. 노골적으로. 감소가 되면은 양도야. 근데 지분별로 나눴으면 감소가 아니야. 양도가 아니란 얘기지. 제 말 이해가요? 그래서 지문을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나 혼자만 쉬운 것 같아? 얘가 안 나오면, 이 단어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나와. 항상 이렇게 나와. 공유 뒤에는 지분별료냐 지분 감소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혼
재산 분할이냐 위자료조냐 이거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두 갈래길 나오지만 힌트가 노골적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 다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요거예요. 환지. 그럼 여기도 답이 나오는 거야. 지가 뭐죠? 땅. 환이 뭐죠? 교환. 교환. 아주 그냥 교환. 땅을 교환한다는 얘기야. 이거 주고 이거 보. 오케이? 그런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1번지에 있는 농지 5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이거를 주고 7번지에 농지로 받았다. 땅을 교환했다는 얘기야. 내 맘대로 하는 게 환지죠?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내 거 뺏기는 거야. 그럼 환지가 됐다는 건 땅을 교환한 거야. 교환했으면 당연히 번지수가 달라지겠지. 1번지 땅을 주고 1번지 땅을 받을 순 없잖아. 1번지를 줬으면 다른 번지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농지를 주고 농지 받을 수도 있고 택지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면적은 변동이 있어 없어? 50 주고 50 받았어. 따라서 단순히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됐으면 지목만 변경됐죠. 지번만 변경됐죠.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면적은 똑같으니까. 그럼 뒤에 친절하게 뭐가 나오냐? 면적 감소 이렇게 나와요. 면적이 줄으면 그만큼 돈으로 받겠죠. 이해가? 노노노. 50제곱미터를 주고 40을 받았으면 10제곱미터 감소됐죠. 대신에 보상금 나오겠지. 그럼 당연히 양도로 보는 거지. 그런데 잘 봐. 50제곱미터를 주고 70제곱미터를 받았다. 그럼 20제곱미터 늘어났죠? 늘어났으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면적이 증가가 되면 뭘로 봐야 돼? 그렇죠. 취득으로 보는 거지. 그럼 얘도 뭐야? 너무하잖아. 환지, 땅이다. 땅은 면적을 봐야 돼. 그럼 뒤에 면적 감소 이 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아주 힌트를 노골적으로 주는 거야. 땅, 면적 감소, 그럼 양도가 되고 지번만 바뀌었다. 번지수만 바뀌었다. 그럼 양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는 건 이거야. 공동 소유, 공유물이다 그러면 지분을 봐야 되는 거고 환지, 땅을 보면은 면적을 보면 되고 이거 1년간 문제풀이할 때 저것만 찾는 연습하는 거야. 이거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어. 시험에 나올 때가 됐거든. 이거 이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답만 찾는다는 건 한 너된 문제만 비슷한 거 풀어보면 답 찾을 수 있다니까. 이걸 외우려고 환지가 뭔지 몰라. 환지 땅이야. 땅을 교환하는 거야. 교환할 때 면적이 줄었으면 양도가 되는 거고 감소라는 말이 없으면 양도가 아니고 공유물 분할이다. 그러면 지분 감소라는 말이 있으면 양도고 그런 말이 없으면 양도가 아니고 이게 기출문제라니까. 표정이 진짜 어렵네. 이런 표정에 1년 동안 이제 앞으로 10달 남았어. 10달 동안 이거 연습하는 거라니까. 재밌는 건 이게 처음에 무조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얘가 나오고 양도냐 아니냐 이게 답 찾는 연결고리야. 공식이야 공식. 그래서 저랑 같이 1년이고 공부하면은 그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답 찾는 공식을 배우는 거야. 왜? 이 지문이 안 나오면 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답 찾는 요령 어떻게 하냐? 일단 사건이 터져. 사건을 보고 결과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혼이 나왔어. 사건은 터졌어. 이혼이 나왔으면 여기에 위자료라는 결과가 나오면 양도가 되는 거고 분할이 나오면 양도가 아니고 이거야. 이게 답 찾는 거.
당장 오늘 집에 가서 기출문제 양도에 해당하는 거 봐도 답 찾을 수 있어요. 너는 안 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바로 이게 공식.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저보고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년간 하면서 결과를 보면은 그냥 편하게 공부했다는 거. 세법 집에서 공부 안 하잖아요. 하시나? 다른 건 공부 많이 하고 세법 하는 분 없을 거예요. 내가 또 얘기했잖아요. 12월까지는 세법 공부하지 말라고. 아마 1월 달에도 그런 얘기할 불길한 생각은 또 드는데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는 정해져 있고 출제되는 형태는 똑같으니까. 자, 한 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 이 부담부 증여라는 건 사회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 실무에서도. 그 다음에 얘는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나옵니다. 자, 볼게요. 아버지라고 해도 되고 갑. 아버지가 상가 건물 10억짜리가 있어. 이걸 아들한테 증여하고 싶어. 그런데 증여세가 많이 나와. 그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돈이 필요 없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7억을. 7억. 그런 다음에 아들을 불러. 아들아, 나 상가 건물 너한테 증여할게. 증여 공짜로 줄게. 그런데 그냥 공짜로 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은행빚을 네가 좀 떠안어라. 7억을 네가 갚아라. 그러면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부로 줬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부담부 증여. 뜻을 먼저 알아야 돼. 부담부 증여는 뭐냐?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네가 떠안는다는 조건부로 줬어. 그래야 증여세가 덜 나오니까. 이건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강남 쪽에서 쓰던 방법이에요. 작년까지. 부담부 증여. 일부러 돈이 필요 없는데도 대출을 받아. 그래야 줄어드니까. 이 대출은 아들이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빌린 거 갖고 어떻게 하느냐? 야,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드리러 오렴. 올 때마다 내 500만 원씩 줄게. 빚 갚으라고. 이게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거죠. 물론 이제 실무상으로는 아버지가 10년 이상 사셔야 돼. 그 다음에 돌아가셔야 돼. 10년 전에 돌아가시면 은행 빚 여기 가진 게 통장에 찍혀야 돼. 안 그러면 상속재산에 들어가 상속세 내야 되니까. 괜한 얘기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실무 때 개정세법 때 강의합니다만은 요거야. 그럼 쌍방간이 어떤 납세 의무가 있느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럼 주는 사람, 아버지. 아버지는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7억은 갚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아들이 갚을 거야. 그럼 결국 아버지는 7억 받고 양도한 거야. 그럼 아버지는 7억 받고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7억으로 신고해야 돼. 10억짜리니까 3억은 증여 아닙니까? 맞아. 증여세는 주는 사람은 신경 안 써.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빚만 없어진 거야. 그거 받고 파는 거야.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 은행빚. 은행빚에 대한 것 7억은 뭘로 본다? 유상으로 봅니다. 돈 주고 사온 거야. 취득. 그런데 7억을 갚기로 하고 10억짜리 받았으니까 3억. 채무를 제외한 것 3억은 뭘로 본다? 무상 증여로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 3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내고 그 다음 10억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 내야 된다는 얘기야. 받는 사람은 세금을 두 번 내잖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와 취득세. 그 다음 돈 주고 사온 것 채무는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세 모두 10억짜리는 다 내는 거야. 왜 10억짜리 다 내는지 알겠어요? 10억짜리 들어왔으니까. 그 중에 3억은 증여니까 3억은 취득세도 내지만 증여세도 또 내야 된다는 것.
항상 받으면 세금은 2번 내야 되니까. 바로 이게 시험에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 나올 수 있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나올 때도 있고, 두 가지 각자 입장도 출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갑은 7억을 양도로 본다. 그 다음에 아들은 을은 3억에 대한 증여로 본다. 이게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재밌는 거 이거 보면 돼요. 부담부 증여라는 사건이 먼저 나와야 돼. 얘는 항상 나와. 그럼 뒤에 뭘 보냐? 채무냐 채무 제외냐. 이게 시험 문제야. 채무다 그랬으면은 빚 더하는 거야. 무조건 유상으로 보는 거야. 채무를 제외한 건 뭘로 본다? 무상으로 본다. 이게 시험 메뉴야.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잘 보세요. 부담부 증여라는 사건이 있어. 그럼 뒤에 뭐냐? 채무다. 그럼 양도가 되는 거고, 채무가 아니다. 그럼 양도가 아니다. 즉 증여란 얘기지. 이게 시험 문제 공식이야. 부담부 증여가 맨 앞에 나와. 이거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세법은 항상 사건이 먼저 나와. 부담부 증여. 그런 다음에 뒤에 결과가 채무 금액을 물어봤냐? 채무를 제외한 거냐? 채무면은 양도가 되는 거야. 매매니까. 채무를 제외한 건 무상 증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다음에 채무면 유상, 양도가 되는 거고, 채무를 제외하면 무상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가 이해 가셔? 이렇게 불안해 죽겠지? 기본설 해야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찾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것도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에도 나옵니다. 뭐가 있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이야 가족. 가족끼리는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뭘로 봐요? 증여. 그런데 대가를 주고받은 게 입증이 됐냐 안 됐냐? 가족끼리지만 주고받은 게 입증이 됐다. 그러면 남남처럼 양도로 보는 거고, 입증을 못했다. 그럼 증여로 보는 거다. 이거는 취득세 때도 또 나옵니다. 상식이에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끼리는 대가를 지급한 게 입증됐냐 안 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입증 안 됐어. 그럼 증여야. 입증이 됐어. 그러면 매매,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입증, 증명이란 말이 있나 없나 보는 거야. 만약에 아버지 걸 아들이 산다. 그럼 아들이 입금시킨 계좌 내역이 있으면 이건 매매로 보는 거야. 대가를 준 게 입증이 안 돼. 그러면 증여로 보는 거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끝. 앞으로 나오면 시험에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면 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은 꼭 보면 돼요. 그래서 396쪽에 양도의 개념 나와 있죠. 양괄호 2번 양도로 보는 경우는 단어만 알면 돼. 동그라미 1번 밑줄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물납, 수용, 협의 매수, 공매, 경매. 그 다음에 2번 똑같죠. 밑줄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동그라미 채무액 양도로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 밑줄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로서 채무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상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이거 동그라미 2번 읽다 기절해. 바로 요것만 알면 돼요. 부담부 증여는 채무다. 그럼 양도가 되는 거고, 채무를 제외했다. 증여가 되는 거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입증되면 양도가 되는 거고, 입증이 안 되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박스 나와 있는 것은 내비로 두고요. 동그라미 3번 밑줄
위자료 지급의 가름, 가름은 대신한다는 얘기야. 아까 위자료조로 줬다고 그랬죠. 그러면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과로 3번, 양도로 보지 않는 건 1번 밑줄, 지목, 지번이 변경, 보류지 충당. 2번 밑줄,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토지를 교환하는 것. 지적경계선 변경은 정부가 하는 거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밑줄 첫째 줄 끝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이전된 경우, 그 다음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한다. 참 어렵게들 나왔어요.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할 때는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양도로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걸 이렇게 어렵게 쓰는 재주도 있네. 그 다음에 4번 밑줄, 양도담보. 담보는 양도로 볼 수가 없죠. 단 밑줄, 채무 불이행은 제외. 채무 불이행은 제외라는 말은 뭐가 된다?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별 분할. 지분대로 나눴으면 감소된 게 없죠. 양도로 보지 않아요. 단 밑줄, 지분이 변동 밑에 써놔요. 감소. 지분 감소가 되면은 제외다.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6번 소유권 환원. 소유권 환원은 소송에 의해서 찾아오는 거죠. 그 소송을 뭐라고 그러죠?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소. 그러니까 요 기본소가 조금 알아보기 힘들게 지문을 써놨죠. 그걸 요약해 놓은 게 요겁니다. 요약해 놓은 게 요거대로 보면은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필요한 사람은 이따 사진 한 장 찍고서 써놔도 되는데 공부 안 할 거면 찍지 말고 어차피 새 책 나올 거니까. 해서 우리가 과세 대상 중요하고요. 양도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는 꼭 사건을 따져야 돼요. 이혼 다음에 재산 분할이냐 위자료조냐 항상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할게요. 증가가 됐으면은 취득으로 보는 거고 감소가 되면은 양도로 본다. 그 마인드만 꼭 갖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두 가지 정확히 할 것. 공유, 공동소유죠. 그럼 뒤에 지분이 감소가 됐냐 안 됐냐. 환지, 땅의 교환이죠. 땅은 뭐가 포인트죠? 면적, 감소됐냐 안 했냐.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냥 외우지 말고 환지, 땅을 교환했으니까 뒤에 면적을 봐야 된다. 공유, 공동소유면은 자기의 지분을 봐야 된다. 괜히 공유라니까 불 꺼놓고서 여기다가 칼 받고 나오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안 본 사람 있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과세는 좀 이따 하겠지만은 한 가지 간단하게 하면 지금도 저기 뉴스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지만 세법 개정안이 지금 정신없이 막 싸우고 있죠. 절대 뉴스 보지 마세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개정안이 논의가 되는 거고 그게 늦어도 싸우는 거 보니까 올해는 힘들고 늦어도 말은 내년 3월 이전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거예요. 아주 머리 비상합니다. 3월에 선거 있으니까 3월 이전에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거는 강의 중에 제가 확정된 것 내년 시험에 반영될 것만 강의를 해드릴게. 뉴스 보고 이러지 마. 자, 그럼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왜 안 나왔어? 막 나오고 정신없지.